예, 211페이지 24번을 확인합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자,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체커 법정지상권이요. 체커 배제요. 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체커요. 그리고 효력이 없다에 체커하시고 여백에는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냥 법정지상권 두 가지를 구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배제하는 약정이 유효하지만 관습법상이 아닌 그냥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 구별 좀 하시고 2번은 반복이에요. 3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 수의 동그라미요. 가로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까지요. 양도인의 도의 동그라미요.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체커 대위요. 행사할 수 있다, 있다의 체커요. 잘 모르면 대위는 있다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가로 때문에 틀렸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아직까지 지상권은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건물의 양도인에 대하여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도인을 대위하여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를 마쳤다면 대위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직접 계약 갱신 청구하면 되죠. 예. 그래서 가로 마쳐야 밑에 X예요.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양도인을 대위하여 계약 갱신 청구하고 지상권 등기를 마쳐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직접 계약 갱신 청구하지 대위 안 합니다. 예. 가로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된 경우 경매 체크요. 가로 매각 대금 완납 시까지요. 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경매가 저당권 실행 경매라면 소유자 동일은 저당권 설정 당시, 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면 강제경매라면 강제경매 결정 기입 등기가 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 그러므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경매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소유자 동일 여부를 판단한다는 틀렸어요. 저당권 실행 경매는 소유자 동일은 저당권 설정 당시, 강제 경매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5번 그래서 소유자 동일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 시는 소유자 동일 여부가 없어요. 다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소유자 동일 말고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성립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점은 경매, 매각대금 완납시. 그건 성립시기라고, 성립시기. 소유자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이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체커 저당권 실행까지요. 실행 밑에는 경매라 적으시고 되면 경락인은 가로 등기하여야까지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마지막 법정지상권 밑에는 종된 권리라 적으시고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이 경매가 된다면 경락인 낙찰자 경매 절차의 매수인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등기하여야가 틀렸어요. 그 다음 페이지 25번부터는 지역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역권은 요약집 물권법 62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25, 26번이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26번을 확인합니다. 26번을 확인하면서 25번까지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다음 중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통로의 개설 없이까지 체크요.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여 온 경우 지역권은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는 있지만 제한이 있다.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만 한다. 그래서 1번은 없다로 갔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 통로 개설은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고자 하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야만 하지 성역지 소유자나 일반 공중이 통로를 개설해서는 지역권은 시효 취득 못해요. 자, 2번이요. 2번은 292조의 지역권의 부종성입니다. 제1항, 제2항을 2번 지문에 한꺼번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권의 동그라미요. 부종하여 이전하지만 한번 자르시고 이전상의 부종성, 수반성을 말해요. 지역권이란 권리는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근데 이는 다른 약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다른 의사표시로 부종하여 이전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규정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 이전되면 지역권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함께 양도 이전되는 것이지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근데 제2항이 오리지널 부종성이에요. 이를 요역지와 지의 동그라미요.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요역지란 토지하고는 절대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예, 가능하다가 틀렸어요. 전반부는 맞지만 후반부가 틀렸네요. 세 번째, 지역권자에게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체커 반환이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 저당권의 공통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지역권의 불가분성이에요. 지문을 보기 전 다시 정리.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때 취득은 쉽게 1인이요. 소멸은 어렵게 전원이요.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관련된 규정은 1인에 대한 사유여야 하는지 전원에 대한 사유여야 하는지 1인 전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은 1인, 소멸은 전원. 이란 딱 기본을 축을 잡고 취득이 아닌 것은 1인으로 갈 수 없어 전원, 소멸이 아닌 것은 전원으로 갈 수 없어 1인.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4번이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때 1인에 의한 체크요. 지역권 체크 소멸시효 중단이요. 소멸시효 완성은 소멸이기 때문에 전원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소멸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1인으로 가야 돼. 그럼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효력이 있다로 가야죠. 예.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있다의 체크요. 그 다음에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체크 취득시효 중단까지요.
취득시효 완성은 취득이기 때문에 1인, 취득시효 중단은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으로 가야죠. 예, 전원 모든이 와야 됩니다. 지역권을 행사하는 체커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고 가야죠. 예. 그 다음 27은 반복이에요. 28도 마찬가지예요. 자, 29번을 확인합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 2 묶으시고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 반환의 체크요. 표현만 다르지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침해당해도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지역권 반환 청구권 인정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이요. 성역지 점유가 침탈된 때 지역권자는 성역지의 체커 반환이요.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죠. 그래서 1, 2번 지문이 똑같은 지문으로 보여야 시험장에 가신다. 3번이 어렵습니다. 자, 먼저 지문을 보기 전에 지금부터 토지가 요역지인지 성역지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편익을 받는 토지는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는 성역지. 그럼 지역권이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라고 말할 때 토지는 요역지입니까? 성역지입니까?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라고 말할 때 토지는 요역지다, 성역지다? 요역지요. 토지에 대한 지역권이라고 말할 때 토지는 요역지다, 성역지다? 성역지예요. 그래서 3번 한 필지 즉 토지의 일부를 위하여를 위하여 체크요. 토지를 위한 지역권. 그럼 한 필지란 토지는 요역지를 말해요. 그 밑에는 요라고 적으시고 지역권은 성립할 수 없으나 그 말이 요역지는 한 필지 일부일 수는 없으나 그 말입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하여 체크요. 토지에 대한 지역권의 토지는 성역지를 말해요. 한 필지 밑에는 성이라 적으시고 성역지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은 성립할 수 있죠. 예. 이때 토지 한 필지가 요역지인지 성역지인지를 구별하면 이 지문이 쉬운데 그게 구별이 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다시 한번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토지를 위한 지역권, 지역권이 토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토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 요역지를 말하고 토지에 대한 지역권이라고 말할 때 토지는 성역지를 말해요.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지역권 전세권의 공통점입니다. 자, 공통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자, 상린관계예요. 상린관계의 규정에 따른 상린권은 원칙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이지만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자도 상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 지역권자인 성역지 소유자, 지역권자는 원칙적으로 요역지 소유자여야만 하지만 요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자일 수 있다. 그래서 4번이요. 체커 요역지 전세권자는까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 지역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상권자로 고쳐도 논리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지역권의 불가분성이요. 공유자의 체커 1인이요. 체커 지역권을 취득해요. 한때 취득은 1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한다로 가야 돼요. 그 다음 30번이요. 죄송합니다. 틀린 것 기억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29번에 4번하고 30번에 기억 묶으시고 기억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체크야.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죠. 예. 니은 다시 지역권의 불가분성이요. 요역지 공유자 중에 체커 1인은까지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 지역권을 체커 소멸이요. 소멸은 1인이다 전원이다. 전원이기 때문에 없다로 가야지 있다로 가면 틀렸죠. 예, 있다의 가로요. 틀렸어요. 그 다음 이것이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비교를 해보자고. 통행지역권하고 주의토지 통행권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 규정에 따른 상린권의 일종이에요.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지 독립된 물건 아니다. 그러므로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 대상 아닙니다. 근데 통행지역권은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성립하는 독립된 물건이다 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통행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어. 그럼 통행지역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칙은 손해를 보상, 유상이잖아. 유상. 되겠습니까? 그럼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해도 원칙적으로 손해는 보상, 치료는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분묘기지권 끌고 오지 마세요. 그건 지상권의 일종이래. 지금 지역권 하고 있대.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성역지 소유자에게 가로 보상 없이까지요. 취득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비교하기를 주의토지 통행권이 원칙 손해보상하듯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해도 손해는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 리얼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미업. 먼저 지문을 보기 전에 이해부터 하고 가자고요. 지역권 설정 계약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수선할 의무를 성역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때 성역지 소유자가 그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지역권이 존재하는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위기라 말해. 성역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을 포기, 위기함으로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위기는 위탁하여 포기, 소유권 포기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입니다. 소유권이 포기가 되기 위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그럼 지역권자가 지역권이 존재하는 부분의 소유권까지 취득했기 때문에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죠. 예, 그 말을 거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요역지에 가로하시고요. 위기는 성역지 소유자가 포기하는 거예요.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설정자도 가로하시고 지역권자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의 체크요. 위기 밑에는 위탁하여 포기, 단독행위라 적으시고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에게 위기하는데 성역지 소유자를 요역지 소유자, 지역권자에게를 지역권 설정자에게로 뜯어 고쳐 놓고 있어 틀린 지문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31은 반복이에요. 32번부터는 전세권 요약집 물권법 65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필수 요소이고 맞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가 판례죠. 예, 그래서 맞아요. 자, 2번 전세권 설정은 자 가로 의무부담 행위까지요. 거기에 X 처분행위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등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입니다.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 그러므로 처분권이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죠. 예, 그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 자 언더라인 전세 목적물의 인도까지요. 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자 관련된 이론이요. 전세권은 용익물건이지만 담보물건적 성격도 아울러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곧바로 목적물을 양도 이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담보물건적 성격도 인정되기 때문에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을 뿐 장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런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지만 순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장차로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전세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체커 합의가 있으면 거기에 묶어볼게요.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까지요. 그리고 묶은 안에는 합의 체크하시고 전세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백에 이렇게 적으시고 이 논리는 저당권하고 동일해요. 3P 할까? 저당권과 동일하다는 말은 담보가등기도 특수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이잖아. 논리 똑같습니다. 기본은 저당권이에요. 예,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채권을 가진 자와 저당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한다.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 등기함에 있어 원칙,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가 합의를 하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그게 기본적인 축이에요. 그 논리는 담보가등기에 그대로 적용되고 특수저당권이기 때문에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논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예외라고 적으시고요.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 명의를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 즉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가 합의를 했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함에 있어 전세권자가 아닌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간혹 지문에 등장하지만 정답은 되지는 않아요. 민법 303조 제2항입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어. 전세권은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전세권의 기간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자, 1, 2 묻것이고 1번 건물의 체크, 중앙의 1년의 체크, 2번 토지의 체크. 정리. 전세권은 최단기, 건물은 1년이란 규정을 두고 있지만 토지는 최단기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건물은 1년 약정했다면 1년이지 무슨 2년이요. 이건 주임법에 걸려들어라 이 말입니다. 주임법이 이 논리지 전세권은 이 논리다 아니다. 주임법은 최단기 몇 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이요. 건물 전세권은 1년이 최단기이기 때문에 1년 약정하면 1년이에요. 2년이 아니고. 주임법이라면 이 지문이 옳은 지문입니다. 전세권이라 틀렸어. 그리고 2번 토지는 최단기의 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1년이라 말은 틀렸지. 그 다음 3번이요. 법정갱신 제도는 건물 전세권에만 있어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통지하지 않는다면 법정갱신이 된다. 법정갱신이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임법을 착각하라 던져난 거예요. 그래서 2년으로 본다 가로하시고 틀렸어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민법상의 법정갱신, 건물의 전세권과 임대차는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민사특별법은 법정갱신되면 주임법은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상임법은 1년으로 본다. 주임법하고 한번 헷갈리 주세요 이 말입니다. 틀렸어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요. 건물 전세권이 체커 법정이요. 갱신이 되면 체커 등기 없이요. 법정이란 용어를 쓰는 것들은 전부 법률 규정의 약자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이 그 효력 생겨요. 예,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전세권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가로 전세권자만까지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가로 3월이요. 후에 발생한다의 주임법으로 현혹 좀 대달라는 요구입니다. 민사특별법은 주임법, 상임법은 법정갱신이 되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과 민법상의 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되면 누구만 아니에요. 건물 전세권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민법상의 임대차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부동산을 전제하여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법정갱신 네 가지 한번 비교하셔야 돼요. 나중에 같이 다시 한번 해보면 돼요. 그 다음 35번을 확인합니다. 다음 중 전세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을 보기 전에 전세권은 용익 물건인데도 담보물건적 성격을 아울러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번과 같은 판례가 있다고. 즉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동그라미요. 전세권 등기도 유효로 추정한다. 여백에는 채권 담보 목적이라 적어보시고 전세권이 담보물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는 아니지만 주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을 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뒤늦게라도 사용 수익해도 되기 때문에 사용 수익하는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해도 그 등기도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된 지문으로 35번에 다른 건 반복이고 4번이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체커 장래요.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체커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까지요. 장차라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면 이런 전세권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했다면 이런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35의 2번입니다. 전세금 지급과 가로 목적물의 인도까지요. 전세권 성립 요건이다. 목적물의 인도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 4번에서 3번으로 화살표 하시고 지문을 그냥 순서대로 적어줘도 알아서 우리는 틀릴 건 다 틀리는데 빌어먹을 지문을 흔들어 놓습니다. 혹시 눈치챌까 봐. 4번이요. 전세권자는 물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스스로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를 부담하죠. 이는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3번 필요비 체크요. 마지막에 없다의 체크.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하는 데 비용을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지상권자 공통. 그러나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습니다. 예. 마지막이요. 5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동그라미요.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체커 원칙적이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는 면한다. 정리. 은근히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신소유자는 단지 소유권만을 양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계약의 권리 의무까지도 성계, 즉 계약관계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도 성계해요.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면책이 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전세권이 소멸하면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데 신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35번은 반복이고 37번이에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은 딴에는 함축적인 내용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1년, 토지 전세권은 최단기가 없어요. 그럼 토지나 건물을 언급하지 않고 존속기간 1년 약정했다면 유효 아니냐고. 되겠습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체커 1년이요. 1년으로 약정했다면 건물이든 토지든 전부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존속기간을 2년 체크요. 주장할 수 있다의 가로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주임법이라면 이 지문이 옳아요. 그래서 전세권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2번은 반복이에요. 3번 전세권자는 가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까지요. 동의의 체커, 안고의 X요.
체크 부속이요. 시킨 물건의 체크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의 체크요. 예, 316조 제2항 본문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론은 이렇게지. 건물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그 이론대로 가면 매수에도 청구하는데 라고 털린 지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316조 제2항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 본문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않고 밑에 X 죄송합니다. 다시 316조 제2항 본문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만 단서에는 그 부속 건물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도 같다. 그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법 조문이라 우기면 털린 지문이라 볼 수는 있지만 논란거리는 생겨, 이렇게 치면. 왜? 단서가 매수한 경우에도 같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안 만든 거 보니까 2번은 조문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론은 건물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둘 중에 하나,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그 이론대로 하면 동의 얻지 않아도 매수한 경우에도 행사하니까 흡사 옳은 지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만든 자는 조문을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확실히 털려 있기 때문에 조문 물어봤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소송부터도 이거 못 이겨요. 이런 지문 나오면 다른 거 털린 거 찾고 안 보일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자. 그 말입니다. 네. 316조 제2항 본문이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털렸다는 말인데, 이론상은 실상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다. 매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3번은 약간 문제 있는 것이고 조문을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네. 4번이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체코 법정이요. 갱신된 경우 그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언더라인요.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대항 주장할 수 있다. 4번은 빈틈없이 깨끗하게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5번이요.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도 건물의 철거의 체크요.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원칙 건물 소유자, 예외 미등기 매수인. 근데 철거 청구권자는 건물 소유자에 국한되지 않아요.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의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제3자가 건물을 무단 건축하면 전세권도 침해했거든. 전세권자도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논리는 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철거 청구권자는 소유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방은 원칙 소유자.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있다. 미등기 매수인. 되겠죠? 예. 그 다음 38반복이에요. 39번을 확인합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1번 반복입니다. 전세권자가 물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전세권 설정자는 소극적으로 인용, 참아야 될 의무가 있지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수선하고 현상에 유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어요. 전세권자는 이라 시작해야 1번은 옳은 지문이에요. 2번 체커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까지야. 건물 일부에 대한 일부의 체커야. 전세권자는 건물 체커 전부야. 전부의 체커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보다 체커 우선 변제권이요. 인정하나 한번 자르시고 건물에 기하여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의 체커야. 체커 경매 신청이야. 할 수 없다. 예, 정리.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라 해도 건물이 전부가 경매가 되면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그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권은 그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면 일부만 경매 신청,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면 일부도 경매 신청하지 못한다. 그리고 전세 목적물이 아닌 다른 부분은 절대로 경매 신청 못하는 게 일부 전세권자요. 전부에 대해서도 절대로 경매 신청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경매 신청은 못한다로 가야죠. 근데 우선 변제권은 전부예요. 예. 3번이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체커 전전세 임대한 경우까지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여백의 무과실 책임이라 적으시고 이게 시험에 정답이 되는 요소인데 원칙을 물어보면 헛갈리지 말자고. 전세권자가 전전세 임대 안 했습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생기면 설정자에 대해서 책임진다 안 진다? 전세권자가 아무 잘못 없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생기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니까요. 그거 물어보면 또 이것 때문에 자꾸 책임진다로 한대. 전세권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전세권자가 자기의 전세권 범위 내에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유의사로 전전세나 임대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니까요. 전전세나 임대했다는 말이 와야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겠습니까? 예.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전전세 했다, 임대했다는 말이 와야만 책임진다가 맞지. 그 말이 없을 때는 책임 안 진다로 가야 돼. 되겠죠? 예. 그 다음 네 번째요. 네 번째는 305조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의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건물 소유를 위해서 인정되는 거라고. 우리 시험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존립을 위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건물 소유자예요. 그럼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면 건물 소유자는 1번 전세권 설정자다, 2번 전세권자다.
3번 우리는 대답 안 한다. 3번이죠. 전세권 설정자 아니냐고. 전세권자가 건물 소유자라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 대하여 외는 305조의 법정지상권은 변화를 시키지 않아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O, 전세권자에 대하여 X. 그게 정답으로 몇 차례 작용하기도 했었어요. 누구에 대하여 외는 의미 없어요. 즉 4번이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 소유권의 특별 성계인 누구에 대하여 가로 전세권자에 대하여까지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자 밑에 X예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입니다. 예, 5번은 반복이에요. 예, 40번부터는 잠시 쉬다 설명드릴게요.